여러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전부 의사가 되려고 인생을 거는데 정작 우리 생명과 직결된 수술실이나 응급실 같은 곳은 의사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고 인재는 넘쳐나는데 왜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모순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분야 전문가의 정말 충격적인 진단 하나부터 보고 가시죠. 서울성모병원 윤인모 교수가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남은 시한부 환자다. 현장에서 매일 환자를 보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정말 섬뜩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의대로 몰리고 있는데 왜 우리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연봉 10억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이 기막힌 역설부터 시작해서요. 시스템이 무너지기까지 정말 10년밖에 안 남은 건지 그 의미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뿌리, 1977년에 만들어진 렌탈 모델을 분석하고 농부와 쌀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지, 의사 면허 자체를 바꾸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10억 원의 역설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많다는데 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아무도 없는 걸까요? 와, 이 숫자 정말 믿기시나요? 지방에 있는 공공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려고 내건 연봉이 4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무려 10억까지 올랐습니다. 10억! 미화로 거의 75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불러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연봉 10억인데 왜 아무도 안 갈까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구나 싶으실 겁니다. 이 자리는요, 보통 의사 딱 한 명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자리예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혼자서 응급실 지키고 밤낮 없이 불려 나와야 하죠. 내가 아프거나 휴가를 가도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에, 즉 공보회들이 이 역할을 억지로라도 맡았는데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제는 공보회 수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이건 돈을 아무리 줘도 사람이 버텨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의대생이 그랬다죠. 나이 들어서 치킨집 안 하려고 의대 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IMF 이후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우리 사회에서 의사 면허는 이제 그냥 좋은 직업이 아니라 내 노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마지막 남은 복지 자격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기이한 역설이 계속되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까요? 네, 바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말 그대로 시한폭탄의 초침이 똑딱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방의 작은 병원들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의료 시스템의 심장부, 바로 서울에 있는 최고 대학병원까지 덮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것에 빗대서 멜트다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숫자 50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대학병원들 있죠. 거기서 외과나 흉부외과처럼 사람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을 하는 의사들 중에서 가장 젊은, 그러니까 막내급 의사 선생님들 나이가 바로 50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10년 뒤에 은퇴하고 나면요, 그 뒤를 이어서 수술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10년 시한부 진단의 진짜 이유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요? 이 문제의 뿌리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무려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977년에 만들어진 아주 기묘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해요. 자, 1977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이걸 빨리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어찌 보면 좀 꼼수 같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없으면 빌리자. 민간병원, 민간의사, 기업돈, 심지어 군대 갈 청년들까지 싹 다 빌려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렌탈 모델입니다. 급한 불 끄려고 만든 임시방편이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술받지 않고 45년을 이어져 온 겁니다. 이 렌탈 모델이 돌아가게 하는 핵심 엔진이 바로 혼합진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한 병원에서 두 가지를 다 파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준 저렴한 보험 진료, 다른 하나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인 비싼 비보험 진료. 이 둘을 막 섞어서 팔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민간 병원들이 이 렌탈 계약에 참여하게 하려면 당근이 필요했겠죠. 정부가 그래서 아주 강력한 당근 두 개를 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비급여 진료 허용이에요. 꼭 필요한 보험 진료를 하면서 독이 많이 남는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비싼 로봇 수술 같은 걸 마음껏 끼워 팔아도 된다고 허락해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근은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이건 치료 결과랑 상관없이 의사가 검사를 하나 더 하고 주사를 하나 더 놓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설계된 시스템이 수십 년간 의사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농부, 쌀, 그리고 과자의 이야기입니다. 윤인모 교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의사들을 농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쌀입니다. 반면에 돈은 되지만 꼭 필요하진 않은 미용시술 같은 건 과자나 술 같은 거죠. 지금 시스템은 농부한테 힘들게 쌀 농사 짓지 말고 훨씬 돈 잘 벌리는 과자나 술 만들려고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뭘 만드시겠어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걸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 월급 오르는 속도는 한 2% 정도인데 의료비, 즉 병원비는 매년 7%씩 폭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빨리 늘어나는 건데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왜 이 문제가 이제야 터졌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막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매년 경제가 7, 8%씩 크니까 그냥 돈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뭐랄까, 댐에 금이 가는데 계속 시멘트를 덧바르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제 저성장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덧바를 시멘트가 없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기 직전인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리자는 아주 근본적인 해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의사 부족하면 의대 정원 늘리면 되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수를 늘려봤자 새로운 농부들도 다들 쌀 안 짓고 과자 만들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그럼 공공의대를 새로 짓자. 이것도 좋은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님들은 어디서 모셔오죠? 10년이라는 골든타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사관학교 모델입니다. 이건 아예 문제의 핵심, 즉 인센티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 사관학교 모델, 내용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지금 의대 정원 3,000명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 1,200명 정도를 아예 따로 뽑는 겁니다. 공공의료 사관생도로요. 둘째, 이 학생들 학비는 나라에서 100% 대줍니다. 셋째, 이들이 졸업하면 일반 의사 면허가 아니라 개인 병원을 열 수 없는 제한된 면허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분들은 평생 공무원으로서 나라가 정해주는 필수 의료 현장에서만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사명과 역할이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의사를 만들자는 거죠. 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성 불가침처럼 여겨왔던 의사 면허라는 것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정말 무거운 질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그 10년의 운명이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